여기에 도로는 막히지, 마음은 급하지. 그쵸. 그때 지구대가 눈에 딱 들어왔고요. 아하. 그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순찰차로 이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차 사이렌을 울려서 긴급하다 이걸 알리면서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시민분들이 가장자리로 차를 옮겨서 순찰차를 위해 양보하는 일명 모세 기적이 짧지만 몇 차례 보였었죠. 덕분에 지구대에서 병원까지 6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단 2분 만에 도착해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요.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요즘 열만 났다 하면은 그 진짜 민감하잖아요. 혹시라도 그냥 코로나에 뭐 증상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예. 다행히 아기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열 경련이 심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분들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시민분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히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날 긴박했던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출동! 감기 기운이 있긴 있었는데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사고 당일 아침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뭐 먹은 약은 다 토하고 뭐 열은 내리지는 않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는 도중에 아기가 이제 눈에 초점이 점점 흐려지면서 이제 팔다리가 축 처지고 의식을 점점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급히 가야 되는데 신호는 다 걸리고 그래가지고 마땅히 생각나는 게 경찰서밖에 없어서 경찰서로 무작정 그냥 달려들어갔죠. 놀래기도 많이 놀랬고 뭐 제일 무서웠죠 아무래도. 지금은 뭐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막 건강합니다. 양보해준 시민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경찰관분들의 그 신속한 대처와 그리고 시민분들의 협조 덕에 우리 아기가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급차나 경찰차를 포함한 긴급 차량의 길을 터주는 것은 이젠 배려가 아닌 의무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바른 길 터주기 방법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방 통행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접근할 시 우측으로 양보를 해주시고요. 편도 1차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피한 후 일시정지 혹은 서행해서 운전해주세요. 그리고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주시고요. 편도 3차로에서는 긴급 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1차선과 3차선으로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양쪽으로 피하는 건데요. 그리고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긴급 차량이 중앙을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으로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제 순찰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말 시민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데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숙지해 주시고 예. 긴급 차량 길 터주기는 배려가 아닌 이제는 의무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현장으로 가볼까요? 출동! 경전하지 마세요. 이제 나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뭐 단속이나 사고는 대부분 이제 해지고 어두울 때 많이들 이제 벌어지기 마련인데 저렇게 벌건 대낮에 이게 웬일이래요. 낮이면은 뭐 차량도 통행도 많이 있어서 훨씬 더 위험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당진경찰서 관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네. 경찰이 출동하고 있을 때도 이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얼마 못 가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니 근데 바로 또 한 번 도망가던데? 경찰이 검문을 하려고 다가가자 불응을 하고 다시 도주를 한 건데요. 아이고, 그 사람이 차에 다가갔는데 갑자기 출발해버리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요. 저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 조마조마했는데요. 저희 인근 파출소인 송산파출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저도 음주 단속을 나간 적이 있는데 도로에 서서 하다 보면 차로 경찰관의 발을 그대로 지나가시는 어머, 분들도 있고 세상에. 봉을
흔들고 있으면 저희를 치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영상의 경우 다시 10분가량 추격전을 벌였고요. 이때 경찰차가 한 차량을 쫓고 있는 것을 주변의 운전자분이 알아차리고 본인의 차량으로 도주로를 막아서서 음주운전 차량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못했을 것 네, 같아요. 진짜 어머 웬일이야 용기가 웬일이야 대단하시다. 하면서. 나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 그쵸. 될 수가 있거든. 음주 측정 결과 도주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더 뭐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인데 이렇게 또 용기 내주신 시민께도 대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감염에 걸린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경찰에서는 수시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치운전 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신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서 막대기 끝에 비접촉식 감지기를 달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지기로 차량 내 공기 중 알코올 농도가 감지되면 차에서 내려서 기존 접촉식 감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뭐 저도 아직 그 감지기를 네. 직접 대면해 보진 않았는데 다른 분들도 아직 그 감지기가 적응이 안 되니까 비접촉하는 곳에다가 훅 불었다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지기가 그 손 소독제 같은 것도 아니면은 어떤 음료도 그 감지가 돼서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좀 손소독제 있더라고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차량 내부 공기 중에 알코올을 감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새 많이 쓰는 손 소독제나 차에 있어요. 손 소독제나 가글, 워셔액에도 가끔 반응하는 일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조금은 귀찮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든 연중이든 연시든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거북이 사건 수첩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